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카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혹시 카오디오 튜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이미 한번 또 카오디오 튜닝을 해봤으면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카오디오도 전략이다 라는 것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BMW 카오디오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그 6스피커 시스템, 센터 스피커가 없고 트위터가 없는 도어에 4인치, 그 다음에 시트 하단에 서브우퍼 8인치, 뒤 스피커가 도어에 있든 아니면은 선반에 있든 뒷선반에 있든 이렇게 6개의 스피커가 있는 사운드 시스템이 한 가지가 있고, 다음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센터 스피커와 사이드 미러 쪽에 트위터, 고음을 내는 트위터, 그 다음에 도어에 4인치 서브우퍼가 시트 하단에 양쪽에 있고, 뒤 스피커가 뒷문에 있거나 아니면 선반에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에 트위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트위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스피커이거나 아니면은 스피커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하이파이 또는 하만카돈 그 이상의 다른 스피커 시스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장 앰프가 있으면은 트위터와 센터 스피커가 있는 카오디오 시스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일반 오디오, 외장 앰프가 없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과 순정 외장 앰프가 있는 이런 하이파이나 하만카돈이나 B&W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다. 시스템 튜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특징을 알아보고 튜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BMW 6 스피커 시스템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은 헤드 유닛에서 앞도어와 뒷도어까지 신호를 전부 다 외장 앰프가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센터 스피커가 없다. 그 다음에 고음을 출력하는 전용 스피커인 트위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앞도어와 시트 하단의 서브우퍼가 원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투 채널이 아니고 하나의 앰프의 저음과 중고음을 출력하는 같은 신호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운드 시스템에서 그럼 실제 소리는 어떨 것이냐, 소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스템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BMW 6스피커 시스템은 벤츠 일반 오디오하고 동일합니다. 벤츠는 이 앞쪽에 우퍼가 이쪽에 하나만 달려있죠. 외장 앰프가 없으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컬을 내는 미드레인지 이 스피커가 4인치이고 이 시트 하단에서 나오는 저음이 중역까지 같이 출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보컬이 물론 당연히 트위터가 없으니까 선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산차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어의 6.5인치의 대구경에서 나오는 보컬보다 이 4인치에서 나오는 보컬 사운드가 굉장히 날카롭다. 즉 중저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보컬로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서브우퍼에서 서브우퍼 말고 중저음까지 원래 도어에서 나와야 되는 사운드까지 시트 하단의 서브우퍼에서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볼륨을 올리면 벙벙거리고 음이 찢어지는 거죠. 출력이 낮고. 자,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게 같은 채널로 도어의 중고음과 서브우퍼가 같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필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원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중고음이 들어가고 이쪽에 중고음을 내는 스피커에도 저음이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당연히 음이 왜곡되고 나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트위터가 없고 센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못하고 사운드 스테이지도 없습니다. 베이스 밑에서 벙벙거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소리가 음악을 조금이라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볼륨을 올리기가 약간 두려운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운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튜닝을 할 거냐? 일단 튜닝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닝 방향을 알아보면,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6스피커 튜닝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기본 골격을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야 중복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튜닝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역시 트위터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트위터를 일단 여기에다가 일단 추가합니다. 양쪽에. 그래서 첫 번째가 트위터를 추가하는 것이고, 트위터를 추가해야 고음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위터를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스테레오, 좌우측에서 나오는 악기 소리들이 또는 라이브 음악에서의 관중들 환호 소리라든지 이런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스테레오감을 세워주고 더 감동받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음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역시 선명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음의 선명도만 올라갈 것이냐? 고음의 선명도가 올라가면 중음의 명료도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소리는 어떤 하나를 바꿨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다른 데까지 중음, 저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음이 엄청 세면 중저음이 약하게 들립니다. 소리는 상대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트윈만 넣으면 소리가 만들어질 거냐 라는 거죠. 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든다라는 것은 여기에 적절한 레벨의 고음역대가 들어가야만이 스테레오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트윗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BMW 사운드 튜닝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이 도어 스피커에서 나는 보컬의 명료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이 낮으므로 센터 스피커를 넣어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력이 2배로 올라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센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중음, 사람의 보컬 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를 올려서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주고 이 도어의 스피커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명료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스피커만 바꾸고 넣었다고 해서 소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기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L 신호에서 하나를 따오거나 아니면 R 신호에서 따오거나 아니면 LI 각각 따서 연결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앰프 없이 센터 스피커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센터 스피커는 이 전체 시스템에서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이 센터 스피커에 고음이 많거나 출력이 높거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감을 없애버리고 모노로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스피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리게 돼서 소리를 망치게 되기도 하고, 이 소리 센터 스피커의 사운드 레벨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스피커 가격만 아깝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L과 R에서 신호를 반드시 따와야 되고 앰프를 통해서 주파수를 커팅해주고 출력 레벨을 조절해야만이 센터 스피커를 단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센터 스피커를 앰프 없이 연결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미 교체하신 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사운드가 모노가 됐고 대부분 다 좌측에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소리가 이쪽에서 치우쳐서 들리는 것이죠. 스테레오감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앰프 없이 센터 스피커를 장착해 주는 것은 오로지 돈만 벌겠다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프 없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 주는 이런 곳은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왜? 이 하나를 보면은 나머지 사운드 튜닝,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도 소리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돈이 우선이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BMW 카오디오 튜닝, 6스피커의 카오디오 튜닝의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와 이 시트 및 하단에 있는 이 서브우퍼가 원 채널로, 같은 채널로 구동이 됐는데 이것을 분리해 줘야 된다. 왜? 그래야 저음과 중고음의 레벨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은 뭘 써야 돼요? 앰프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BMW 사운드 튜닝의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어 4인치와 시트 하단의 우퍼가 같은 채널이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도어 스피커를 교체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저음만 출력해야 되는 서브우퍼에 중고음까지 들어갔고 교체한 미드레인지 스피커에 저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입니다. 순정은 성능은 떨어져도 품질, 그러니까 내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스피커에 저음이 들어가더라도 오래 견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질은 상관이 없고. 그런데 사제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저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특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컬의 ES100K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약 100Hz 이상 재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도 재생은 할 수 있는데 저음이 들어갔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콘지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콘지가 움직이면서 공기에 압력을 가해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거든요. 자,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콘지가 앞뒤로 많이 움직입니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이 도어 스피커 미드레인지의 콘지의 움직이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 더 크게 움직이라고 하는 이 초저역의 음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싼 가격을 줬는데 스피커가 성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과도한 저음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이 서브우퍼가 중고음이 들어가서 음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앞쪽에 패시브 필터든 액티브 필터든 필터가 미리 내장된 상태로 스피커로 들어가야 이 스피커에서 그 용도에 맞는 음역대만 출력을 하는데 이 시트 우퍼에 중고음이 들어가면은 이 스피커 자체의 능력으로 억지로 고음을 재생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레벨이 낮은 거거든요. 결국에 음에 왜곡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품질의 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죠. 정리를 하면은
이 BMW 6 스피커의 튜닝의 시작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를 추가해야 되고, 트위터를 추가하는데 사실은 뭐 순정 트윗이 달려 있어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다시 안 달려 있다고 순정 트위터를 추가하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트위터를 추가하고, 두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세 번째는 미드레인지까지 같이 교체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드레인지와 서브우퍼의 채널을 나눠서 튜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신호들이 각각의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중에서 이 BMW 스피커만 수백 대, 수천 대 교체했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오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도 모르거니와 시스템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하지만 스피커는 많이 교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돌팔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는데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교체했다고 하는 이런 스스로 디스하는 용기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뻔뻔함을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데 가서 스피커만 교체한, 멀지 않아 이제 스피커가 성능이, 물론 교체했다고 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제 돈을, 제 값을 다 주고 여기서 장착한 분들, 이런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밑에 영상,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지를 아마도 알게 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드와 서브우퍼를 분리해서, 앰프를 써서 분리해서 레벨을 서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으로 튜닝할 수 있게, 뭐 주파수를 튜닝하든 레벨을 튜닝하든 다양하게 튜닝을 하는데, 그럼 앰프 중에서 어떤 앰프를 써야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은 프로세서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서는 주파수의 앞, 뒤, 시트 우퍼에 들어가는 저음과 고음을 자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주파수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모든 음역대에 대해서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고, 당연히 출력 레벨도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위상을 바꿀 수도 있고 타임 얼라인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서가 가장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액티브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하는 것. 우리 일반적인 앰프들 대신에 주파수 커팅이 이 두 부분이 가능한 그런 앰프인데, 이런 앰프는, 일반적인 앰프들은 아마도 베이스 조절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100에서 200Hz까지 그 부분에 적어도 200Hz 로우 패스든 하이 패스든 이런 기능이 있는 액티브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앰프인데, 일반 앰프는 패시브 네트워크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세 가지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핵심 키워드는 뒤쪽 스피커의 출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4인치일 경우에는 대개 보컬이 위에서만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꽉 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꽉 찬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뒤쪽 스피커의 출력을 높여줌으로써 중역의 전체 음압을 높이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1, 2, 3, 4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튜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튜닝을 하려면은 부품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어떤 부품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위터는 순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정 트윗이 장착된 분들도 고음역대가 부족하고 선명도가 부족해서 스피커와 트위터를 바꾸는데, 트위터가 없는 이런 시스템에 순정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순정 스피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고가의 시스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절대 과도하게 설계하지 않는다. 과도하다라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는 과도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이렇게 튜닝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음이든 저음이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면, 세면 고객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순정 트윗을 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돈을 쓸 것이라면 내 소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순정 트윗은 넣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위터를 교체를 하는데, 과연 트위터, 교체가 아니고 추가인 것이죠. 트위터만 추가할 것이냐, 이왕 추가할 거 미드레인지까지 같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자, 첫 번째는 트윗을 추가해야 된다. 두 번째는 트윗만 추가할지 미드레인지까지 교체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면은 기본적으로 3인치나 4인치 스피커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뭐 더 큰 걸 넣을 수도 없지만. 자, 네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앰프를 넣어서 도어와 시트 우퍼를 분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이 4채널 6스피커에서 이쪽을 보시면 7채널 9스피커로 바꾸는 거다. 기본 바탕이 그렇게 된 상태여야만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한 번에 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골격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이 이후에 들어가는 것들은 중복 투자 없고 내가 원하는 소리로 만든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스피커만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중복 투자 하기 이전에 소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성비 나쁘다, 바꿨는데 별 차이가 없다, 바꿨는데 이상하다, 결국에 또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기본 뼈대, 순정의 문제점을 알고 이거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먼저 구성하고, 여기에 내가 가진 예산을 가지고 부품을 하나씩 골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구성했으니까 부품을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로 센터 스피커를 어떤 건 넣을 거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보컬의 ES 100K가 있고, 두 번째는 3W2B, 유토피아 3W2B, 세 번째는 4W2B, 여기까지 가격은 각각 3, 40만원, 60만원, 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 스피커를 교체를 할 때 트위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왜? 순정의 트위터가 달려 있으니까 없던 센터 스피커에 센터 스피커를 넣으니, 순정도 트위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트윗을 넣으면 고음이 더 잘 나오니까 소리가 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트위터를 넣어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너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센터 스피커에는 순정일 때는 트위터가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없어도 상관없지만. 왜?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해줬기 때문에. 고음이 부족하니까. 고음을 세게 하면 안 되고, 뭐 과도한 스테레오 입체감은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트위터의 세기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트위터가 있으면은 좌우에서 나는 스테레오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에서는 보컬 대역만 나와줘야 돼요.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때는 트윗을 추가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됐고, 두 번째는 이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의 트위터. 이 트위터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트위터만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콘타입을 사용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고음은 아시다시피 직진성이 있어서 어디엔가 반사가 되면 그만큼 신호가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귀의 정면으로 스피커가 향하는 게, 트위터가 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콘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트위터만 추가한다면은 포칼 ES100K, 우리가 흔히 BMW에 많이 사용하는 도어 스피커와 트위터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트위터만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 미드레인지까지 같이 한다면은 ES100K를 이 트윗까지 한꺼번에 같이 교체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콘타입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배선이. 물론 복잡해도 헤드만에서는 작업을 도어로 신호선이 별도로 가지 않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립니다만, 아무튼 콘타입으로 세우든 뭐 트위터 순정 자리에 넣든 그것은 고객님 성향.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으신 분은 순정형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상관없이 소리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콘타입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도어 스피커를 한 단계 더 높인다면 4W2B 4인치 유토피아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 왜냐면은 4인치 하나 4W2B가 70만원인데 양쪽 하면 140이고 트위터 교체하면 또 트위터가 4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원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을 180까지 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건 뭐 고객님의,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센터와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다 됐고, 이 우퍼를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출력 앰프를 써서 뭔가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서브우퍼를 당연히 추가한다면은 뭐 무조건 교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만들겠다,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저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려해 볼 만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앰프 또는 프로세서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어와 서브우퍼 신호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7채널이 필요하거나, 이 뒤쪽 스피커를 무시한다면은 적어도 5채널 이상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발한 헤드만 770T 7채널 일반 앰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앞쪽을 시트 2채널, 그 다음에 도어 2채널에서 4채널 앰프를, 액티브 필터가 내장된 4채널 앰프를 쓰고 헤드만 430으로 센터와 뒤쪽 스피커를 올리는 방법. 이쪽은 100만원 초반대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헤드만 770D는 60만원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바로 프로세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프로세서를 쓰는 방법은 약 3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스웨이의 M6 6채널 고출력 프로세서가 내장된 앰프를 쓰는 방법인데, 6채널이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앞쪽이 4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쓰고 나면은 5채널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서 다 쓴 거죠.
그럼 2채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채널 앰프를 추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우퍼 출력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2채널 앰프를 서브우퍼 쪽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 둘셋넷 5채널을 M6로 돌리는 방법.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치업 7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 매치업 7은 4채널 입력을 받아서 7채널을 내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딱 맞는 것인데 관건은 향후에 다른 차종으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정 외장 앰프가 없는 4채널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로세서는 쓸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무스웨이의 D8 8채널 중에서 7채널만 쓰는 방법입니다. 이 무스웨이의 D8은 8채널 입력의 8채널 출력입니다. 입력을 8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4개에서 하나만 받아 뭐 2개만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입력을 8개를 받아서 8개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차가 바뀌어서 프로세서를 그대로 옮겨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신 가격이 매치업 7보다도 약 3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스웨이의 M6는 6 플러스 2채널 앰프 하시면은 17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치업 7을 쓰시면 16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스웨이의 D8 8채널을 쓰시면은 190만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를 쓰는 방법은 세 가지. 향후의 이동성을 고려하면 8채널을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 향후에 차종이 순정 외장 앰프가 달렸다면은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앰프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 스피커가 남아 있는데 뒤 스피커는 여러분들이 40~50만원대 비용이 허락한다면 바꿔주면 꽤 괜찮습니다. 너무 고가를 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ES100K의 트윗을 빼내고 미드레인지만 갖다 달아주면 제가 봤을 때는 60만원 정도면은 괜찮게 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서브우퍼입니다. 이 시트 하단에 있는 시트 우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피커는 클수록 소리가 크고 저음역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커를 한없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울림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크로저죠. 자, 이 시트 밑에 있는 우퍼의 인크로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묵직한 베이스나 고출력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들리는 저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벙벙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시트 하단에 있는 우퍼를 우퍼로 쓰지 말고 중음역대, 이 도어에서 못 내는 주파수 대역을 출력하는 그 용도로만 쓰고 서브우퍼를 트렁크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 서브우퍼를 트렁크에 넣으려면 앰프가 필요합니다. 바로 고출력 앰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원채널 모노로 해서 D클래스 앰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력 소모도 적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와 D클래스 앰프 링크 있는 것은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링크 있다라는 것은 거의 다 AB 클래스거든요. 그리고 AB 클래스는 전기를 많이 먹어서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연비가 나빠져요. 우퍼 쓰는데 AB 클래스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AB 클래스는 반절이 열로 날아갑니다. D 클래스 앰프는 95% 이상이 소리로 그대로 변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D 클래스 앰프를 써주는 것이 훨씬 낫다. 가격대는 앰프하고 우퍼하고 합하면은 한 120에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BMW 6 스피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피커만 바꾸는 것은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쓸 때는 파워앰프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어와 시트 우퍼는 채널을 분리해서 필터를 써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혹시 구독하기나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마지막 팁은 듣지 마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는 유튜브로 구독자를 늘려서 돈을 벌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제대로 카오디오 튜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회수나 구독자나 좋아요가 많으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누르셨으면 되돌아가셔도 된다. 제 영상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갑 지켜드리는데 제가 구걸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라진 브랜드,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 브랜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에선가 생산해 왔겠죠. 또 브랜드는 살아 있는데 엔지니어도 없고 공장도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 브랜드가 살아 있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팝니다. 또 원래 스피커라는 것이 설계할 때 이 제품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른 용도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고가로 아무데나 막 장착하는 그런 스피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나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브랜드만 외국인 거, 검은머리 애국인이라고 그러죠. 흔한 얘기로. 카오디오 시장에 짝퉁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 카오디오 샵을 믿고 돈을 주고 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인데 짝퉁을 가지고 제품만 파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객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카오디오 샵을 믿어야 좋은 소리가 나오지만 카오디오 샵을 믿으면 안 되는 이런 딜레마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색도 싫고 이게 잘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면 다 가르쳐 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카오디오 튜닝을 해줄 건데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제품을 쓰면 저는 앞으로 못할 거거든요. 저는 돈 버는 것보다도 제가 자신있게 엔지니어로서 해줄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여기까지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카오디오 튜닝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빌드업, 시스템, 전략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고가의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만 그런 것만 장착하면 소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제가 그 음식점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만 들어가면은 누가 요리하든 맛이 똑같냐 이거죠. 뱃속에서 꼬득 소리 나는데요. 한우라고 해서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스피커, 특히 카오디오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부품이 싸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튜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복 투자가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분이 구단주인데 감독이 저 호날두하고 메시만 있으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어떤 감독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승할 건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순정 사운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객이 어떤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당신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기본 준비가 된 것이고, 나머지 경제적인 내지는 니즈 수준에 따라서 부품을 선정하면 나머지 제일 중요한 카오디오 샵의 튜닝 능력, 이것인 것입니다. 몇 대를 장착하고 얼마나 잘 장착하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스피커 장착하는 거 여러분 하루만 배우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구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이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바보같이 여기 가서 비싼 돈 주고 스피커 교체하냐 이거예요.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스피커를 교체한다는 것은 호날두나 메시만 있으면 소리 만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날두하고 메시만 있으면 소리가 만들어지냐고 해요. 뒤에서 누가 공을 공급할 건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건데, 어떤 식으로 수비하고 어떤 식의 미들필더를 세워서 유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호날두나 메시의 공이 가서 그 다음에 슛을 내서 골을 넣을 건지, 이런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는 전략과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피커 교체가 아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을 세이브하게 만들어주는 알뜰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 얘기 듣고 안 하실 분도 계실 거지만, 다음부터는 제 얘기를 듣고 안 하시려면 저희 채널에 안 들어오셔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까지 잘 시청하셨습니까? 다음에는 BMW의 순정 외장 앰프, 하이파이, 그 다음에 하만카돈, 브랜드가 여러가지 있지만 다 의미 없다. 순정은 어디까지나 순정뿐이 안 된다. 그래서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된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덧붙이면, 이 BMW 시스템과 벤츠는 튜닝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